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주었던 시초가 매수가 왜 갑자기 실패를 하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장 종목들의 하락세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인과 공모가 결정 과정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와 삼형 SNC는 어떤지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CNS와 삼형 SN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와 삼형 SNC는 이전 상장한 HPO와 CNC 인터내셔널과 비교를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건수,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샘CNS는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었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건수와 수량이 25%를 넘어섰습니다. 삼형 SNC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도 1762.39대 1로 SKIT의 다음가는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1번 창역자들의 청약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종합 경쟁률이 1000대 1을 훌쩍 넘었습니다. 삼형 SNC는 종합 경쟁률이 2390.85대 1로 비례 경쟁률은 거의 4800대 1에 달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의무 보유 확약을 배정받은 결과를 비교해보면 CNC 인터내셔널과 HPO는 각각 22.78%, 12.15%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샘CNS와 삼형 SNC는 40% 중반대의 매우 높은 의무 보유 확약 결과입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의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은 CNC 인터내셔널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형 SNC는 상장 당일 유통 금액 총액이 191.57억으로 200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매우 낮은 결과입니다. 샘CNS와 삼형 SNC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26.07%가 신청을 했었고 실제 배정 비율은 44.6%로 매우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모가가 6,500원으로 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공모가는 지금까지 92.5%의 확률로 상장 당일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삼형 SNC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62.39대 1이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15.27%였지만 실제 배정 비율은 매우 높아진 43.91%를 차지하였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아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유통금액 총액은 200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게다가 환매 청구권이 있어 손실을 10%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시초가에 마이너스 10%로 시작한다고 해도 일반 창역자분들은 매매할 필요 없이 환매 청구권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샘CNS와 삼형 SNC는 이전에 상장한 HPO와 CNC 인터내셔널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매우 나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객관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매우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하는 회사 입장에서 공모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구주 매출이 있는 경우 높아진 공모가만큼 더 많은 지분 매각 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모가가 높아지는 만큼 기존 주주들이 더 많은 매각 차익 대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높아질수록 회사에 들어오는 투자금이 많아집니다. 투자금이 많아져야 빚을 갚기도 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등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장을 진행하는 주관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상장하려는 회사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상황이고 생각하는 최소 금액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장을 진행하게 되는 주관사의 선정은 경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 있어야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 수익도 많아지게 됩니다. 상장을 진행하는 주관회사, 증권사는 전체 공모 금액의 정해진 퍼센트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공모가가 올라갈수록 수수료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원하는 공모가를 맞춰주는 경우 성가 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모를 진행하여 받는 2.5%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공모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몇십억 단위는 기본입니다. 회사와 주관회사 모두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공모가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기본이 되는 평가액을 최대로 높이게 됩니다. 상장 직전 일시적인 고매출과 순수익을 기반하기도 하고 현재에 비해 몇 배를 늘린 순수익을 2022년, 2023년 등에 달성할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수익을 바탕으로 한 퍼 계산 방식으로 맞추지 못할 때는 아예 다른 평가 기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을 조정하여 높은 배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올린 앞으로 공모주 투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공모가가 정해지는 과정을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높여놓은 공모가액으로 그대로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라는 훌륭한 공모가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ASF 플러스의 경우 회사와 주관사가 추정한 희망 공모가액은 1,500원에서 12,3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서 밴드 하단인 1,500원 미만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1,500원보다 한참 낮은 7,500원으로 공모가가 조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회사와 주관사의 높은 공모가를 조종하는 훌륭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 많이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매우 핫한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4,900원에서 5,800원이었지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상단인 5,800원을 초과하여 수요 예측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5,800원보다 조금 상향된 6,500원으로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상단인 5,800원은 물론이고 만원 이상인 참여도 한 건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선택하고 참여 금액과 수량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인 5,800원에 청약한 경우 상단 초과로 공모가가 결정되어도 배정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5,800원을 초과하여 공모가가 결정이 돼도 배정을 받겠다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신산업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5,800원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6,500원 이상 가격을 제시한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주식을 배정한 것입니다. 명신산업은 상장 후 공모가 6,500원에 몇 배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명신산업의 공모가 밴드 상단의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만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참여해서는 주식을 배정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명신산업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공모가 자체를 상향시키는 결과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명신산업 이후 HPO 전까지 공모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45개 청약이 공모가 밴드 상단 및 상단 초과로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회사와 주관사는 공모가를 무조건 높이면 높일수록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가를 적절하게 결정해주는 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입니다. 하지만 명신산업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오히려 높아진 공모가를 더욱 높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공모가가 그대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의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 상승률을 보면 CN투수 성진을 제외하고 공모가 대비 손실을 본 종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높아진 공모가가 더 높아져서 일반 청약자들이 청약에 참여하려고 상장을 하는 상황이 지난 몇 달간의 공모주 상황입니다.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해성 TPC까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콘 상장부터 시가 대비 큰 폭의 하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HPO와 CNC 인터내셔널은 공모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선 상장 당일 누가 주식을 사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상장 당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HPO도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기관도 대량의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의 상황을 보면 기관이 소폭 매수하였지만 그보다 몇십 배가 많은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푸콘의 상황을 보면 조금 심각합니다. 외국인의 매도량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량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유한 지분의 88.45%를 매각을 한 것입니다. 모두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푸콘은 매우 인기가 있는 청약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거의 16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맞게 주식을 더 배정받기 위한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무려 30.9%입니다. 실제 배정 현황을 보면 57.2%가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푸코는 상장 당일 지분의 88.45%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당수의 지분을 받은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공모에서 너무 우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IPO란 ATM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청약 증거금이 없이 신청 수량을 기입하여 배정을 받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도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정받은 후에야 배정받은 주식의 대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 바로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청약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저보고 사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IPO란 돈복사기와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제 상장 당일 매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효과 매수입니다. 지난 상장들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일을 보면 공모가 65,000원에 100% 상승한 13만원 상한가에 약 900만 주의 매수 물량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 물량은 쌓여만 갔습니다. 최근까지 공모가의 2배가 되는 시초가의 매수 물량은 왜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된 걸까요? 공모주의 시초가 매수는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들의 시초가 대비 상승률을 살펴보면 많은 종목들이 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다면 30% 혹은 그 이상의 수익도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을 제외하면 라이프, 시멘틱스를 제외하고 시초가 매수가 실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시스템과 기술로 매수를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SK, ITU 시초가 매수하신 분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조금 상승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 체결이 거의 되지 않고 바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SKIT, HPO, CNC 인터내셔널을 시초가 매수한 분들은 모두 손실 구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주었던 시초가 매수가 왜 갑자기 실패를 하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장 당일 주식을 팔기만 합니다. 이렇게 파는데 도대체 누가 산 것일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올해 상장한 31개 종목의 개인 투자자 매수 총합이 무려 2.6조 원이나 됩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매각하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왔던 것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상장 당일에만 3,525억 원을 매수하였습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무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금액을 살펴보면 SK 아이테크놀로지에 약 4,500억 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약 3,600억 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약 2,500억 원입니다. 1월 21일 MBT의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종목을 모두 매수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상장일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회복하는 종목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손실이 쌓여가는데 매수 자금이 영원히 들어올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의 생애 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와 회사, 주관사는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를 냉철하게 조정해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오히려 공모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공모가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100% 상승한 금액의 사도 더 높은 주가에 사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높아진 공모가에 다시 2배가 된 주가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쿠콘 이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는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구주 매출 대금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입금되는 투자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관사는 상장을 주관하기 위해 최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회사가 원하는 희망 공모가액을 산출하고 주관사도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가 커지기에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걸러줘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유명무실화가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명신산업의 청약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낮으면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차피 상장일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긴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 HPO 전까지 청약 역사상 최장인 45개 기업 연속 공모가가 상단 혹은 초과로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무확약을 걸지 않고도 주식을 잘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장일 자유롭게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시간에 매수했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개장 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주식을 사주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점점 매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공모가는 비쌉니다. 거기에 동시호가를 통해 높아진 주가는 매력이 없기 마련입니다. 더 비싸게 사줄 투자자가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SKI 테크놀로지의 동시호가 매수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시호가 매수 수익의 신화가 종말되게 된 것입니다. SKI 테크놀로지와 HPO의 여파로 CNG 인터내셔널에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청약자 중심으로 동시호가 하한가 매도가 성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매수세는 줄어들었습니다. 동시호가 하한가 매도가 늘어날수록 공모주는 절대로 상승할 수 없습니다. 매물이 늘어날수록 결국 동시호가 시간은 하한가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하한가 물량이 쌓일수록 본인의 매물도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호가 체결 원칙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호가 하한가 매도는 모든 청약자들을 공멸로 몰아넣는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시간에 매도를 하고 싶으시면 8시 55분 이후에 하는 것이 투자 심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 동시호가 하한가로 매도한다면 어떤 공모주도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입니다. 현재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본질적인 가치보다 매우 높게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시초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시간부터 수급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속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약화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상장 종목들의 상장일 성적을 살펴보면 공모주가 언제나 수익을 주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모가보다 상당 기간 하회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이었고 이제 2개의 종목만이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 말의 상황을 보면 공모가를 넘긴 청약이 오히려 적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공모가가 정해지는 과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면 엄격한 지도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회사와 주관사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무실화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만으로는 공모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자금과 이익을 가장 많이 회수할 수 있을 때 IPO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자신의 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한 회사들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에 주린이 분들을 위한 라이브 강의를 합니다. 공모주 관련은 아니고 주식과 주식회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기는 지원하지 않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시간에 찾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 한 캔씩 사서 오시면 강의반 잡담반으로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